네, 일발장전 주제는 오늘 뭐 증시 격언이고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한 문장이긴 한데 기회는 소녀처럼 살며시 다가와서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작금의 시장에서 보면은 가장 소외받는 업종 아무도 보지 않아요. 왜? 거의 시세가 잘 안 움직이니까. 그 시세가 많이 붙는 쪽은 내러티브라는 아까 표현을 어렵게 썼지만 막 쏠리는 거죠. 그쪽에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몰려 있으면은 실제 실이익을 얻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보초의 고통 혼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회는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지주사 중에 좀 유별난 특별한 내용이 있는 지주사 두산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두산을 다 아시지만 내용을 자세히 모르세요. 앞서 제가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PPI가 지금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산업 구조상 미국도 생산자 물가를 낮추려면 제일 쉬운 거는 인력 비용을 줄이는 거죠. 임금 비용 낮추는데 그게 이제 무엇이 대체하겠습니까? 자동화,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빠르게 지금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산이 로봇 관련돼서 핵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조금. 자,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NAV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 Net Asset Valuation이 현재 80% 할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6조 원에 가까운 NAV를 가지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다 할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깎고 또 깎고 매번 깎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풍토처럼 되어 있는데 뭐 그런 현실이니까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근데 너무 많이 깎여 있다라는 거죠. 1조 1천억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25조 원이에요. 그 중에 한 1조만 떼어가지고 두산 지주사를 먹어버리면은 다 먹을 수 있다. 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싸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공 중에 무엇이 있냐? 바로 로보틱스. 이 로봇이 있는데 100%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DLS. DLS 두산 두산 로지스틱스 물류 자동화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DMI라고 하는 요 지분 100%를 다 두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협동 로봇 시장 1위입니다. 글로벌로 보면은 5위권이에요. 굉장히 크죠. 근데 요거를 아는 시장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협동 로봇은 어디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봇 테마가 형성되면 무슨 로봇 이렇게 들어가야지만이 인식이 되는데 내용을 잘 파악하려고 하지 않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연산 캐파가 한 1,000대 정도 돼요. 매출 한 90억 정도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연산 캐파가 10,000대입니다. 10배죠, 10배. 거기에 매출은 370억 원이니까 대충 4배입니다, 4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4배 정도인데 그러면은 레인보우가 지금 시가총액 5천억대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얼마 줘야 돼? 한 2조 줘도 되지 않나요? 그거 100%를 두산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별로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죠. 이 두산의 약점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주가가 연동이 되는데 주가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보면 이제 블락딜 할인해서 넘긴다 그래가지고 확 또 깎였잖아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현재 정부의 거의 주력적인 올인 정책이라고 에너지 정책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아까 정경민 차장이 수소 관련된 범한 퓨얼셀 얘기할 때 두산 퓨얼셀도 분명히 있고 두산 퓨얼셀 지분도 이 30%를 두산이 가지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은 50% 가지고 있죠. 두산 밥캣 지분도 50%. 그다음에 또 오리콤이라고 하는 광고회사 지분 60%. 두산 테스나도 30%다 두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빌리티 주가는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뭐 악재는 이미 프라이싱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산의 주가도 지금 굉장히 싸다. 너무 싸다. 관심이 아무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료 테마는 원전, 로봇, 거기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테마도 두산이랑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두산 밥켓이 있으니까. 두산 건설기계. 길거리 지나다 보면 중장비 뒤에 두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다 그 두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번외의 팁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박용만 전 회장이 초대 국무총리 하마평에 올랐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언뜻 드는 생각이요. 제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막 재무제표를 조금 봤는데 네. 이거 상장시키면 어떨까? 당연히 왜 상장을 안 상장하겠죠. 시키는지 모르겠네. 하지 않겠어요?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 막 이제 자원 조달한다고 지분 매각해가지고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차라리 두산 로보틱스 이런 회사 이제 IPO 해가지고 이러면 제가 볼 때 이제 IPO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물적 분할도 아니고 이미 이제 2015년에 설립이 된 회사니까 두산의 이제 주주들에게 신주를 이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주면 두산 주가도 올라갈 수 있고 자본 조달도 할 수 있고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그렇게 두산 하겠어요. 관계자분들은 잘 들으셨죠. 네. 제가 아는 두산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 회사.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좋은데 이게 워낙 좀 두산의 이제 이미지 자체가 네. 조금 이제 좀 보수적인 성향이 좀 폐쇄적인 강하고 게 하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IPO에 조금 이제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언뜻 이제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새로운 좀 테마로 지금 막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그럴까요? 같아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많이 말씀드렸던 유일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 포함해가지고 로봇 ETF가 이제 출시된다라고 하니까 이달 말, 그렇죠. 9월 말, 10월 초 맞습니다. 삼성자산에서 출시되는 거죠. 삼성자산에서 출시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삼성이 이제 무인 공장 이슈를 이제 꺼내들고 나서 삼성자산운용에서 로봇 ETF를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출시한다. 그러면 이제 미래세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ETF 출시를 준비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떤 기업이 편입될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나의 또 다른 이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해드리는 포인트고 그에 이제 맞춰가지고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 꼭 이제 좀 상장을 좀 추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니,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또 제가 뭐 들은 게 있는데 이제 비방용이라서 네. 못하겠고. 19금에서 또 알려주시죠. 아, 19금? 39금. 아, 39금. 39금에서. 연령을 확 낮춰버리네. 네, 39금에서 알려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두산이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만큼 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또 지주회사를 또 한번 접근을 좀 해본다면 네. 한화 한화.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잘 나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가지고 하나 솔루션 뭐 이런 이제 그 기업들의 이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도 지주회사 치고 정말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또 하나까지 관심을 한번 사실 오늘 뭐 지주사를 보는 건 아닌데 두산이라고 하는 조회사가 그렇죠. 지금 너무 독특해하고 네. 와 매력도는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길래 이게 좀 무거워요. 사실 이제 두산 제 그렇죠. 차트를 보면 진짜 이제 좀 무겁게 움직이고 뭐 거래가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맞아요. 이제 이 지주사들의 움직임 자체는 결국은 기관 외국인이 메이저 수급 유동성이 이제 조금 수급을 좀 들이부어줘야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가 않다 보니까 기업 내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소외되어 있다.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보시면은 뭐 주가가 거의 비슷해요. 두산이랑 마찬가지로 거의 네. 비슷하게 좀 누워 있는 상황이고 SK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지주회사들 뭐 중장기 관점으로 기업 내용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네. 사실 이제 좀 뭔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독일 숄츠 총리하고 뭐 휴전에 대한 얘기를 뭐 전화 통화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이제 약간 내러티브하게 이 얘기 막 와전되는 거죠. 사실 요원한 얘기는 사실 이게 언제 그렇죠. 끝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호재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네. 자꾸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니 전쟁이 마치 이제 곧 끝날 것처럼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 있는데. 재건이라는 걸 살짝 비틀면은 네옴시티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로 간다. 재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그리고 네. 가덕도 신공항 이게 다 연결되는 그렇죠,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밥캣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대 에버다인 같은 뭐 이런 네. 종목들이 주목을 좀 이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경기가 이제 좀 둔화된다라는 리스크가 나오면 이런 이제 기간 산업이라든지 SOC 투자가 뭐 결정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좀 손쉬운 카드거든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지금 SOC 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 네.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카드를 꺼내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이제 중장비 관련된 종목들이야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관련된 종목들은 아까 지주회사 쪽으로 접근하면 한화, 로봇 쪽으로 접근한다면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로보티즈. 어제 또 로보티즈가 상당히 좀 강했으니까 네. 로보티즈.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장치 쪽은 현대 에버다임 뭐 이렇게 한번 관련주를 같이 한번 나열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택을 한다면은 선택을 하면
로보티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보티즈 네. 어제 시세가 나왔고 뭔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또 저 제보가 들어왔는데 DB금융투자 그 이용로 차장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방송 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 최고의 해수 담수화 설비 업체. 그래서 사우디 신도시 건설의 필수 업체래요. 네옴. 내러티브하네요. 네, 역시 네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일단 한화, 두산, 네, 뭐 야구 12, 9위 지금 하고 있죠. 네. 야구 빼고 다 잘하는 지금 상황이고 두산은 이제 좀 이제 보수적인 회사다 보니까 건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동대문의 그 랜드마크 두타, 네. 지금 분당의 랜드마크였던 그 네이버의 그린 팩토리를 밀어내고 두산 빌딩이 또 분당에 또 뻥 뚫린 그 이렇게 네모진 그 되게 멋있는 건물을 지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거 유지하려면 상장해서 뭐 팔고 또 팔고 할 겁니다. 분명히. 뭐 최근에 또 뭐 희한하게 성남 FC 정치적인 이슈지만 여기에 이제 또 연결된 두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두산 건설이 조금 엮여가지고. 근데 그 재료 다 나와서 가격에 프라이싱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두산을 보는 거죠. 뭐 이제 뭐 얼마 있으면 뭐 인수할 수 있다 뭐 3조 있으면은 SK 스퀘어 인수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인수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뭐 한 1조 5천억 있으면 그 에코프로 인수해가지고 에코프로 그룹 다 인수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그래 뭐 한 요 정도의 가치 이렇게 좀 아름아름 이렇게 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가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두산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확실히 뭐 저기 뭐 배당도 좀 좋은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좋은 관계사, 좋은 자회사 좀 많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좀 소외된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역시 뭐 범에너지 쪽이에요. 범에너지 쪽이 역시 투자 심리 회복이 빠르다라는 결론을 좀 어제 시장을 보면서 좀 느꼈었고 CPI 구성에서도 에너지 기여도가 하락은 했습니다만 오히려 좀 계절적 요인이 다시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길 갈 필요 없다. 그냥 저는 에너지만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강화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이제 수소, 조선, 원전, 뭐 저는 저가 매수 유효하다고 좀 보고요. 두산이 중점 두고 있는 사업들도 좀 중첩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급을 좀 분석하기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블록 딜에 의해서 좀 꼬였던 수급이 저는 오늘 내일 정도면은 네. 거의 일단락이 된다라고 봐요. 그렇겠죠. 그렇게 본다면 한 지금 18,000원 밑에 17,000원 정도, 17,000원대 정도라면은 그동안 편입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은 저도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이 정도까지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사업임에도 대놓고 불구하고 미는데. 주가가 이렇게 안 오르는 경우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러게. 이제 어떤 뭐 테마를 넘어서서 주도주로 자리를 잡고 쭉 갔었던 게 이제 그간의 어떤 이 정치적인 정책과 이 주식시장과의 어떤 관계였는데 이 정도까지의 그런 뭐 속된 말로 밀어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원전이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는 조금 이제 과거와는 좀 이제 다른 양상이 아닌가는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뭐 이 연속성, 이 정책적인 연속성은 아마 계속해서 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 그 원전 쪽,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좀 편입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오늘 내일 정도 뭐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좀 이렇게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저는 매수 시점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뭐 딱 하나를 찍어라 그러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두산 찍어드리고 에너빌리티. 싶고 이제 하나 좀 더 해라라고 하면 이제는 두산의 품을 떠났습니다만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확장성 하여튼 두산 지주사 두산인데 뭐 지주사 두산으로 놓고 보면은 매력이 없을 수 있죠. 현재 시류에서는. 근데 이 로봇이라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를 잘 몰라서 찾아보면은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사명 바꿔도 두산 로봇 이렇게. 자, 여기까지. 네. 하여튼 기회는 항상 뭐 남들 안 보는데 소녀처럼 숨어 있습니다. 샤이하게, 쑥스럽게. 그렇지만 또 시세는 바람처럼 쑥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자, 일발장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좀 봤고요.